자, 오늘은 우리 아주 진보 유튜버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입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하지만 가장 젊은 청년 못지않게 활발하게 윤석열 정권, 이 수구 정권을 비난하고 어떻게든지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초심 백은종 대표님 모시고 오늘 약 궁금한 이야기를 오늘 또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하면은 뭐 그 전에 보면은 초심이라는 그 호죠, 호. 예. 호가 아니고 아이디. 내가 저기 인터넷 할 때 처음에 초심이라는 아이디를 쓴 거라 호는 아이디예요. 아이디예요. 예. 그 전에는 보면은 방송하시기 뭐 이렇게 어디 현장에 가실 때 뭐 소도 타고 나가시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퍼포먼스는 안 하시죠? 뭐 요즘에는 좀 조용히 있는 건데 할 일들이 많고 이제 직원들도 늘어나서 내가 행동을 조금 그때는 그냥 하루만 사는 걸로 막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조금 조심하는데 길거리 가다 누가 나쁜 짓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바로 응징을 바로 해버리니까. 그 전에 보니까 저 가로세력에서 김세희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예, 김세희. 근데 뭐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뭐 EXX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예,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전에 그 가짜 뉴스 보도해서 내가 찾아갔다가. 그것도 또 벌금을 내가 300만 원이나 맞았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오고 그 누구야 이만인가 압수하는 사진 이 사진이 아닌 걸 다른 사진을 갖다가 맞아. 한창 코로나로 문제가 심할 때 해서 쫓아가서 내가 문짝을 발로 차고 막 나와 그랬더니 그게 기소돼 가지고 주거침입. 300만 원 벌금 물었는데 내가 만나면 사과는 받아. 그날 또 그래 죄송하다 사과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오히려 비웃고 그래요. 그 계속 표정 보니까 계속 비웃는 표정을. 이제 개인 방송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교주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오래 한 사람들은 그 뭐 팬이라고 할까 시청자들이 계속 막 잘한다 좋아요 하니까 이제 갈수록 이게 자기가 어떤 교주 신격화가 돼가지고 사과를 절대 모르고 이런 거죠. 이제 사과 모르면은 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모르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 김세희나 강용석이 많은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자꾸 변질화되는구나. 변질화돼요. 그 환경에 이렇게 동화되듯이 그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과 모르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일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광신도들이 뭘 해도 잘한다. 이 범죄를 저질러도 잘한다고 그래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 비판이랑 없어서 그래서 제가 개인 방송을 좀 하다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하고 한 1년 전에부터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초심 백 대표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응징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그러면 그 계기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서울의 소리 이전에 2008년도에 그 안티 이명박이라고 이제 그 이명박 때 항쟁을 주도적으로 했던 단체가 서울의 소리 전신이에요. 2008년부터 엄청난 촛불 집회를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움직이고 해도 언론들이 보도를 잘 안 해서 2009년 말 이제 서울의 소리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인수를 해서 서울의 소리라는 언론사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저항 언론 입을 꿰매도 할 말을 하는 저항 언론으로 이렇게 제호를 달고 계속 그렇게 이제 기사를 쓰다가 박근혜한테 직접 고발도 당하고 그런 등등해서 그냥
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전과가 한 60번 되고 벌금 낸 게 지금 1억도 넘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다가 이제 저항 언론으로 이명박근혜 때 활동을 계속 해왔어요. 굉장히 그 좀 강하게 논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사람도 없고 정말 유롭게 나 혼자 아니면 한 사람 더 있을 정도로 내가 기사를 25,000개를 넘게 썼어요. 쓴 게 아니라 베낀 거지. 지금도 나 기사 베끼는 건 잘해요. 기사 한 3개 놓고 짜집게 하시는 거. 딱 뽑으면 30분도 안 걸려.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루에 보통 한 10개씩은 썼으니까. 요즘 기존 언론 레거시 미디어들이 기자들을 그런 식으로 양성하고 있어요. 나보다 못 쓰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항 언론을 하다가 촛불 집회로 이제 박근혜 탄핵되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저항이 아니라 응징을 하자. 왜 응징이 뭐냐? 응징에 우리가 쓰는 용어는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는 선까지만 해요. 우리가 이명박도 응징해서 이제 사법 처리했기 때문에 나는 응징이 끝났다고 보는 거. 그래서 놔두는 건데 어떤 사람 응징하면 막 무슨 복수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에서의 응징의 의미는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게 만들겠다. 나는 복수나 이런 것들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개념의 응징이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태극기 집회 하는데 들어가서 내가 막 그 노인단한테 야단을 치고 막 했잖아요. 그게 이제 서울의 소리 유튜브가 알려지게 된 계기죠. 그전에는 구독자 한 5,000명뿐이 안 됐는데 그거 하면서 한 10만 명 되고 그러니까 저쪽 지금 그 보수라는 애들 걔들도 유튜브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들이 생겨가지고 막 이제 보수도 막 생겨난 거죠. 근데 나 때문에 많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유튜브 가지고 막 그러고 다니니까 우죽순처럼 막 서로 유튜브 만들어 가지고 그쪽 보수들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응징이라는 건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전에는 저항 언론, 응징 언론으로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도록 야단을 치는 뭐 이런 선인데 이게 상당히 관심도 끌고 재미있었어요. 자, 어찌됐든 지금 처음에 시작을 하신 게 이제 저항 언론 이명박 정권에 이제 이명박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명박을 또 간신히 이제 처벌을 했는데 그것도 사면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면 복권한 거에 대한 의견을 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명박 구속시키는데 내가 그 당시에는 외롭게 10년 걸렸어요. 내가 이명박 집 앞에가 6개월 농성하면서 이명박 구속되는 거 보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명박이 구속되고 이제 뭐 제대로 좀 자리 잡히는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후신이에요. 연장선에서 지금 이명박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명박한테 뭐 아랍 쪽에 뭐 특사를 보낸다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명박 정권에 지금 뭐 윤핵관 장제원, 권성동 이명박 구속되거나 검찰에 불려나갈 때 그 앞에 와서 울고 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정권의 요직인데 당연히 윤석열이 이명박 사면할 거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되면 할 거라는 거 알았어야지. 윤석열 쪽에 이 포진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 이거 봤을 때 이명박을 윤석열이 사면해 준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명박을 사면해준 윤석열을 탓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우리 국민이 탓할 만한 그런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 쉽게 말하면 윤석열은 금치산자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각이다. 그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게 국민이다 보니까 뭐라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국민이 만들었다고 보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가짜뉴스 언론. 지금 윤석열이 약간 뭐 몇 표 차로 이겼는데 이게 가짜뉴스가 주도 역할을 가장 주도적인 역할. 이재명에 대한 폄하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3년 전부터 이미 대통령 얘기도 안 나올 때부터 윤석열 일가를 추적했잖아요. 취재하고. 정말 너무 더러워서 볼 수 없는 그런 김건희의 과거의 사생활은
이건 상식을 뛰어넘는 입에 꺼내기 좋다. 나중에는 다 이 얘기 하겠지만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 그런 걸 우리가 그렇게 알리고 7시간 녹취록에서 MBC, KBS 다 방송됐잖아. 윤석열이 대통령 된 거는 정말 저로서는 충격이고 국민의힘이 그런 자를 데려다 대통령 후보로 왔다는 자체에 국민의힘도 언젠가는 역사적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뭐 그 권력에 힘이 있으니까 네. 그냥 모른 척 하고 있겠지만 자기들도 알 겁니다. 알지요. 네. 그 저 검찰총장 청문회 때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그 많이 폭로한 게 장제원, 김진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자, 엊그제 이제 그 금방 그 김건희 여사, 김건희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1심에서 아마 벌금 1,000만 원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마치 사실은 90%는 이긴 건데 우리 서울의 소리가 이긴 건데 마치 뭐 패소한 것처럼 해도 뭐 1,000만 원 벌금을 뭐 트르키에다가 기부하겠다는 등 뭐 이런 언론 플레이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우리 저 서울의 소리 입장을 좀 확실하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된 게 그런 식 때문에 당선된 거거든요. 사실을 왜곡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 지금 김건희가 우리를 1억 소송은 사기 소송이에요. 김건희가 소송을 제기한 날이 1월 17일인데 2022년. 우리는 1월 25일 뒤에서 방송을 했어요. 1월 16일 MBC 스트레스 방송하고 서울의 소리 7시간에 대해서 전혀 방송 한 번도 하지 않고 우리는 휴식 비밀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 근데 또 거기다가 소송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MBC 가처분 신청을 붙였단 말이에요. MBC 가처분 신청은 서울의 소리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는 2022년 1월 21일 날 남부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서 뭐 대부분 다 방송해도 된다고 받았는데 이걸 붙여서 소송을 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사기 소송이고 판결에 대해서도 판사가 많이 고심한 것 같아요. 고심해가지고 살아있는 정권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살아있는 정권 아니면 판사도 그날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그냥 그러고 있던데 뭐 이럴 수가 없는데 1,000만 원 배상하라고 했는데 변호사비를 90% 그쪽서 하라니까 우리 변호사비만 해도 2명 1,400만 원 넘게 들었거든요. 그 90%면 한 1,2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김건희가 우리한테 200만 원을 줘야 된다. 오히려 그 부분을 싹 아무도 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서울의 소리하고 뭐 보도했지. 그거 쏙 빼버렸어. 내가 전부 반론 제기하고 다 했는데도 아무도 보도를 안 했는데 김건희 시계요. 김건희는 7시간 녹취록에 봐도 인간이 존엄성 때문에 산다지만 그럴 필요 있냐. 뭐 모르게 바람 피워도 된다 이런 식의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김건희의 그 어떤 국민 기만이죠. 1,000만 원 예를 들어 받는다 하더라도 2심 3심 가려면 그렇죠. 2년이 대부분 항소까지 끝나면은 그걸 뭐. 나중에 기부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바로 저 터키 지진에 기부하겠다는 건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 뭐 야 이 여자 정말 천사네 이렇게 이게 바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도록 만든 가짜뉴스 탓이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언론도 언론이지만 요즘에 SNS 카톡이나 이런 데서 그 노인들끼리 카톡방에서 퍼내려는데 이거 트위치 운동을 해야 돼요. 지금 저희는 가짜뉴스 고발팀을 구성해서 고발하려고 트위치 운동 준비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더해서 가짜뉴스가 횡행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투표권이 이제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돼가지고 이런 난관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윤석열을 취재 분석한 결과 윤석열은 대통령 자질조차 없는 지금 현재 윤석열이 사법고시 뭐 구수했으면 뭐 좋은 말이 아닌데 지금은 기억력도 없고 그래요 윤석열은 그리고 이제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이렇게 서 있다가 윤석열이 중앙에 있다가 김건희가 슬슬 밀고 들어오면 윤석열은 다리를 빠지고. 피하면서 웃으면서 피해. 그러면서 지금 뭐 김건희가 지금 대통령이다. 회의 순방 가서도 막 그 자기가 그렇게 대통령 같이 행동하고 그래도 일국이 대통령인데 남편한테 막 반말로 나가
고개 들고 웃어. 집에서는 아마 성녀라 그럴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러니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수익을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수익을 갖다가 미리 기부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건 언론들은 마치 지금 기부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이게 지금 잘못된 보도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 대한 반론은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설령 이 재판이 3심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돈 받을 것도 없는데 받을 것도 했고, 없고 오히려 더 200만 원을 내놔야 되는데 이제 계산하면 그런데 아니 지금 현재 없는 돈을 기부하겠다는 거는 이건 국민 기만이죠. 이거. 기만이고 거짓이다. 근데 언론들이 그걸 비판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아무도 있고. 안 해. 알겠습니다. 그럼 그 긴거리 녹취록 그게 이제 상당히 우리 서울의 소리가 이 어떤 전국이나 지난 대선 전국을 판을 흔들었던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그 녹취록 공개 이후 우리 서울의 소리가 공격을 받았거나 뭐 극우 세력한테 공격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녹취록 공개 이후 좀 조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시청자분께 사과드릴 점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가 나쁘면 그 노력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시간 녹취록뿐 아니라 엄청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윤석열이 대통령 된 건 우리가 부족해서 됐다고 먼저 사과를 드리면서 7시간 녹취록을 우리가 그거 이제 몇 달 걸려서 이걸 해가지고 사실은 서울의 소리는 언론사는 언론사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보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파기력이 더 큰. 큰 언론사한테 줘서. 우리가 여러 건 MBC도 줬고 JTBC도 주고 신현희 거도 우리가 해서 JTBC 주고 한겨레도 주고 보통 언론사라면 자기가 하면은 그거 쉽게 말해서 돈벌이도 되고 자기 알려질 텐데 이걸 갖다 MBC에 왜 줬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주지 말 걸 생각도 드는데 그 당시에 MBC가 제대로 해줄 줄 알고 주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새 나가는 바람에 이런 게 됐죠. 그 7시간 녹취록 이후에 뭐 어떤 분들은 서울의 소리가 협박을 많이 받을 거라 하는데 이 내 전화에 협박 전화 한 통이 안 와요. 안 와요? 내 전화는 전부 공개되어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전부. 근데 왜 협박 전화 한 통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 서울의 소리가 엄청 무서운 데를 잘 안 나와. 우리 백 대표님 무서워서. 그러니까 보통 뭐 사람 김세희한테 막 이 XX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무서워서. 나한테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영부터 그냥 뭐 황교안부터 윤석열도 내가 그냥 그거 만나가지고 혼을 내주고 했는데. 무섭대요. 보통 사람은 막 무섭지. 그런데 저는 협박 같은 건 전혀 개의치도 않을 뿐더러 요즘에도 뭐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험한 일 하게 되면 막 어디 길거리 가서도 누가 뭐 따라오지 않나. 저녁에 골목 가면 저는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 맞아 죽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짓말 아니라 협박 전화가 한 통화도 없어. 요즘 몇 달 동안 한 통화도 없어. 그전에는 가끔 한 통화 있는데 그래서 이 저쪽에 뭐 우리 자칭 보수라는 애들 나한테 협박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건 결론적으로 내 행동이 좀 거칠긴 해도 나는 방향은 옳다고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협박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심을 가지고 어떤 뭐 무슨 어떤 사적인 그런 행동으로 이걸 갖다 무슨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저기 있잖아요. 조원진 우리공화당 나하고 엄청 싸우고 막 내가 조원진 야 이 새끼야 미친놈아 막 한 영상도 있잖아. 그 사람들 만나면 아유 지금은 아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조원진하고는 그래도 그 나오는 영감님들 길 가다 만나면 백 대표 안녕하지. 그 사람들도 뭔가 서로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런 진영을. 그래서 7시간 녹취록 이후에 이제 원망은 좀 있어요. 7시간 녹취록을 직접 해야지 이제 선거에 지고 나니까 7시간 녹취록이 별 효과가 없었다느니 등등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일부 인정하면서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대로 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해 이제 아까 언뜻 사석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유튜브가 이제 여기 지금 방송
수익 창출 금지를 시켜가지고 상당히 서울의 소리가 뭐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한간의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회사 형편이 어떻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지. 작년 6월 달에 아크로비스타 집회 들어갔잖아요. 네. 그 내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사저 쪽에 눈길을 안 두고 있었어요. 눈길을 안 두고 놔두고 봤더니 엄청나게 안정권 등등이 가서 욕을 하는데 대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무도. 그래서 내가 내려가 봤어요, 평산을. 내려가 봤더니 정말 그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럼 우리가 맞불 집회를 하자 해가지고 내가 아크로비스타 들어갔잖아요. 6월 10일 10 며칠 날 들어갔는데 그걸 시작함과 동시에 수입 창출이 바로 괴롭히기 뭐 이런 이유로. 아니지, 괴롭히기도 아니고 이유도 없이 수입 이유도 없어요? 예. 그 나중에 이유를 알려 주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유석춘 영상, 이미 오래전에 삭제된 유석춘 영상 때문에 됐다는데, 그거는 뭐 이미 삭제된 지가 1년도 넘은 2년이나 된 영상 가지고 한 달 동안은 왜 했는지도 안 알려 줬어요. 그러다가 6월 20일경에 이제 안정권이가 이제 우리를 막 허위 저작권 신고로 해가지고 그 계정이 삭제돼 버렸잖아요. 근데 안정권이는 우리가 이제 그 목소리 다 자기 목소리를 썼다고 해서 했는데, 그거는 저작권에 들어가지 않는 거라 내가 유튜브 쪽에 강력히 항의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좀 어렵다는데 계정을 살렸잖아요. 살려가지고 유튜브를 하는데, 저희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당선되고 저쪽 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일당들은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하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막 직원도 꼭 배로 늘려서 한 지금 한 30여 명 가까이 되고 막 방송도 이거저거 지금 만들고 진행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수익 창출 정지되고 이렇게 되니까 또 우리 구독자들 또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후원을 해서 그 유튜브 수익만큼 아직 충분하시진 않죠. 정기 회원이 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한 1억 들어가면 한 8천만 원 정도는 정기 회원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서울의 소리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뭐 저희는 우리가 일을 잘하면 후원해 주시고 잘 못하면 후원 안 해주셔도 된다 이 생각하고, 사실 그래요. 서울에서 일을 잘할 수 있다면 이게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되겠지만, 일을 못하면은 뭐 문 닫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제일 껄끄러워하는 김건희가 제일 껄끄러워하는 게 서울의 소리다. 서울의 소리는 앞으로도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되어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